조금 전 오전 8시 19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 출국을 하면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도 유예가 됩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자진 출국을 하면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도 유예가 됩니다. 이상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어제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이준석 대표 또 박경석 전장현 공동대표의 1대1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규 방송 시간을 다 채우고 추가적으로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자 양측의 입장차 좁혀질지 또 내용도 궁금합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함께 이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토론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정규 방송 이후에도 계속 했거든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못된 부분, 서로 잘못된 부분을 좀 인정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일단 160분 정도 했으니까 네. 2시간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게 정규 편성 시간이 끝나서 유튜브에서만 이어졌어요. 예. 꽤 오래 해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해필 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면서 이게 관심을 좀 못 받았어요. 주의가 그쪽으로 다 쏠려버렸습니다. 다 쏠려버렸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양측에 네. 양측 모두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과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게 있었어요. 네. 이를테면은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출근 저지 투쟁 이거가 조금 불편하게 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길게 얘기해서 사실 뭐 전두환 시절부터 있었던 이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쫙 얘기를 했고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정치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 주세요. 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님, 예, 그분의 페이스북에 요거와 관련해서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 박경석 대표가 이를테면은 홍성수 교수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랑. 네. 근데 홍성수 교수가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토론이 잡히려고 할 때 응하면 안 된다. 정치인하고 토론하면 토론 기술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 이 박경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토론이 너무 절박하다. TV에서 우리 얘기를 해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리한 포맷이란 거 아는데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홍성수 교수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이 토론을 이를테면은 누가 잘했네 못했네 아니면 유리하네 불리하네 이런 포맷보다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뭐 그런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토론에서 이겼다고 평가받을 만한 분이 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지훈 변호사님 저는 거의 다 졌어요. 실제로 토론해 보면. 저는 뭐 굳이 붙으면은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한동훈 검사 얘기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네. 잠깐 할게요. 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한동훈 검사를 본 사람들이 수립 기자들이나 그 네. 얘기를 해요. 수사에 진짜 진심이라고. 그런데 수사를 게임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사가 딱 막히면은 이거가 이를테면 이게 무리한 수사는 아닌지 혹시 막 이렇게 성찰적이거나 이러지를 않고 요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쟤를 구속시키거나 요 수사를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라고 해서 요거를 풀어가는데 약간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언이에요. 기자들의 전언이라고. 검찰 출입 기자들이 한동훈을 봤던 이준석 대표가 약간 그래요. 토론을 할 때 무조건 좀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있죠. 뭐냐면은 약간 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 검사도 22살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를테면 약간 뭐 천재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뭐 하버드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의 약간 특징이 이 토론이나 이런 것도 게임처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니까 예전에
여론이 나쁘지 않다. 저 이 얘기를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네. 전장현 얘기를 물어보니까 여론이 5대4 정도로 나쁘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해요. 판단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여론이 더 유세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의 그 접근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 정치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왜 그렇죠. 유불리로만 따지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어제 토론도 이게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뭐 이제 출입문을 이제 열고서 이제 못 가게 해서 하는 그런 투쟁들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그 시위 방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 대표는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근하는 과정에 지연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는 사회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데 고의가 들어가서 아예 문을 막는 거 이런 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를테면 박경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는 이동할 권리도 없이를 수십 년을 했는데 21년간 진행됐던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비문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달라.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논리가 있었고 한쪽에는 약간의 호소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평행선을 달렸어요. 그래서 볼모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박경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볼모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가 무슨 인재작전하냐. 그렇죠. 이런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모라는 표현이 불편하시면 뭐가 적절한 표현인가요? 투쟁은 항상 세게 하는데 어휘에는 되게 민감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토론에 서로 임하는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뭐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그렇죠. 문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결국 전장의 요구 사항인데 토론 이 법안 이 관련해서 이 토론에서는 4월 안에 처리 좀 해달라 박 대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확답을 피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지금 바로 못 들어준다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옛날에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사회적 약자나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그렇죠. 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켜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사 여구를 립 서비스를 해요.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망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게 게다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TV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다고 하면은 무조건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못 하는 거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이제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상버스 도입 법안이 17년 걸렸다.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속도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요약은 그겁니다.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좀 더 참으면은 언젠간 될 거다. 언젠간 될 것이다. 요런 주장이고 박경석 대표는 지금 당장 며칠 전에도 그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한 명이 사망하셨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공약했는지 아십니까? 어디죠?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2년에 공약했어요. 서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 그때 2002년에 공약을 했는데 지금 20년 됐거든요, 정확하게. 국민의힘 공약이었네요. 국민의힘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박원순, 그다음에 다시 오세훈까지 오고 그 중간에 박원순 시장도 다시 100%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야 공약할 것 없이 지금까지 20년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들 단체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지금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결국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준석 대표랑 정장현 이 갈등이 길어지면서
이슈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은 가셨던 것 같아요. 어제 그 네. 뉴스 오마이뉴스가 예. 이 토론 전에 거를 또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박경석 대표가 원래 36분 걸리는 거를 2배 걸려서 이제 그 지하철 이동을 하면은 네. 장애인들이 가면 시간 많이 있는 걸까지 했는데 JTBC 그 토론을 하기 전에 둘이 만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전장현 도와드린 거 아닙니까? 저 동판 하나 세워주셔야 돼요. 동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어쨌든 이거를 이슈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약간 이준석 대표의 공이 있다고는 봐야 돼요. 이 이슈가 약간이라도? 다크나이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장현 사무실에 하루에도 수십 통씩 뭐 수통에서 수십 통씩 협박 전화 같은 게 온다고 합니다. 협박 전화 원래 온다고요? 이준석 대표가 언급하기 전에는 없었던 덜했던 게 예. 공론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애인 혐오,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 대표랑 아니면 전장현이랑 이준석 대표? 지금 박경석 대표하고 합의점을 못 찾아가지고 5월 중에 다시 토론하자 합니까? 이런 제안까지는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받을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또 둘이 만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게 만날지 될지. 제가 한번 이준석 대표랑 한번 가서 토론해보고 싶다 이런 같이 생각도 한번 드네요. 하세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